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국어 5학년 1학기 가 3단원 글을 요약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알기에 대해서 해볼게요. 두 차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어서 2시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마친 것 같아요. 그쵸? 그거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번 시간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을 본 경험을 떠올리면서 다보탑과 석가탑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보탑과 석가탑.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을 쪼아 만든 석탑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탑은 다보탑과 석가탑입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탑은 모두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탑으로서 불국사 대용전 앞들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또 두 탑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탑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다보탑은 장식이 많고 화려합니다. 십자 모양의 받침 주변에 돌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사각팔각 원 모양의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반면 석가탑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멋이 있습니다. 사각평면 받침 위에 돌을 3층으로 쌓아 올려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을 자랑합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매우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각 아름답습니다. 두 탑은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솜씨와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다보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석가탑이에요. 실제로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긴 게 좀 달라요. 그렇죠? 느낌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같은 곳에 있긴 한데 모양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질문 보면은 각 문단에 중심 문장을 찾아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다보탑과 석가탑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중심 문장이 있을 거예요. 자, 문단이 4개라는 걸 여러분들 일단 알 수 있을 거예요. 문단이 뭐예요? 중요한 글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쓰고 있죠. 그러면 이게 한 개, 1문단, 그쵸, 두 번째 문단, 이거 세 번째 문단, 여기가 그쵸, 네 번째 문단, 네 개로 이루어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이 다보탑과 석가탑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였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중요한 거.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중심 문장이라고 하면 이걸 거예요. 다보탑과 석가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줄 치고 찍 하지 말고 여기다가 써줄게요. 다보탑과 석가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쓰기 어려우면 잠깐 영상 멈춰 놓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것도 한번 쭉 내용 보세요.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느낌 있어요. 자, 두 탑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겠죠. 네 번째 문단은 어떨까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다보탑과 석가탑은 주르륵 주르륵 주르륵. 다보탑과 석가탑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각 아름답습니다. 요 내용을 여기다가 네 번째 거에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부분은 첫 번째 문단 빼고는 다 중심 문장이 문단의 맨 앞에 있네요. 그쵸?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글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대신에 그 정도는 아시면 돼요. 대부분 이렇구나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꼭 새겨주길 바랍니다.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글이 대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랬어요. 어떤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면 될까? 자,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했어요. 그런가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끝났네? 자, 보자.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 부분별로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것끼리 묶어서 설명했다. 같은 것을 묶어 설명했다고 하기엔 차이점들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설명하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했다. 나열이라는 건 이렇게 쭈르르르 순서대로 놨다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지 뭔가 하나의 특징을 그렇게 쭉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첫 번째가 답이 되겠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을 대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교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는 건 비교,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건 대조. 이렇게 지금부터는 나눠서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교와 대조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보탑과 석가탑에서는 비교를 한 건가요? 대조를 한 건가요? 둘 다 한 건가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두 번째 문단은 비교한 거예요? 대조한 거예요? 비교한 거죠? 공통점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문단은 대조겠죠? 다른 부분을 얘기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슉!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100쪽입니다. 자보탑과 석가탑의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쵸? 이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식이 많고 화려한 다보탑과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멋이 있는 석가탑. 이거는 여러분들 대조한 차이점이에요. 그쵸? 공통점부터 해주는 게 좀 편할까요? 자, 공통점 뭐가 있을까? 화강암을 쪼아 만든 석탑이고 통일신라 때 만들었고 우리나라 국보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서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불국사 대웅전 앞뜰에 나란히 서 있대요. 그쵸? 이걸 내용을 공통점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국사 대웅전 앞뜰에 서 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모탑이랑 석가탑에 또 이렇게 각자 특징이 있을 거예요. 공통점 말고. 이거는 다른 부분이니까 그치? 여기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다보탑에서는 십자 모양의 받침 주변에 돌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사각, 팔각, 원 모양의 돌을 쌓았다. 이 부분을 여기다가 찾아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다보탑 부분. 석가탑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사각평면 받침 위에 돌을 3층으로 쌓아 올려서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죠. 이 부분을 정리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비교 대조 설명 방법으로 쓴 글을 주변에서 찾아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야지 제대로 된 이번 시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 멈출게요. 잠깐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 하고 나서 101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쪽이에요. 자,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세 개의 탑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그랬습니다. 세 개의 탑. 자, 당연히 제목만 딱 봐도 이건 세 개의 탑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이 몇 가지가 나올까? 문단이 몇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딱 보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읽기 방법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문단 있을 거고, 보자. 이게 이렇게 띄어쓰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있을 거고, 네 번째 문단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나면 뭐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와요.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유명한 탑? 피사의사 탑? 뭐 에펠탑? 동방명주탑? 오, 이렇게 탑이 세 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게 한눈에 확 알 수 있겠죠. 오, 좋아요. 이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엄청나게 큰 힌트가 돼요. 뒤에 나중에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탑을 세웁니다. 종교나 군사 목적으로 탑을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념하려고 탑을 짓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 있는 유명한 탑을 알아봅시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주에 있는 피사이사 탑이 있습니다. 피사이사 탑은 종교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5m 높이로 세운 이 탑은 완성한 뒤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현재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모습은 눈길을 많이 끕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은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웠어요. 에펠탑의 높이는 324m이고 해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 관광객이 찾을 만큼 유명합니다. 현재는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를 상징하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중국 상하이에는 높이가 468m인 동방명주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1994년에 방송을 송신하려고 세웠습니다. 동방명주탑은 높은 기둥을 중심축으로 하여 구슬 3개를 꿰어놓은 것 같은 독특한 외형 때문에 동양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사진도 있어요. 피사의 사탑, 프랑스 에펠탑, 중국의 동방명주탑. 보자. 문단 내용에 알맞은 내용을 찾아서 선어로 이어보세요. 오, 여러분들 좋아하는 선어로 이어보기입니다. 그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읽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 이거는 줄을 긋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쵸? 공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 설명하려는 대상의 설명하려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예시예요. 그쵸? 지금 이 뭘 설명했어요? 세 개의 탑이죠? 세 개의 탑이 설명하려는 대상입니다. 주제예요. 제목이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해야겠네. 한번 보자. 내용. 피사의 사탑, 파리 에펠탑, 동방명주탑. 이것들은 설명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세 개의 탑에 관련된 예시입니다. 전 세계의 탑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아닐 거잖아요. 세 개의 탑 중에서 세 개의 탑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의 대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동그라미 하는 거네요. 자, 보자.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했어요. 이거 저거 같네. 지난 시간에 했던 다보탑이랑 석가탑 비교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치?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부분별로 설명했어요. 무슨 뭐 곤충 머리 가슴배 나눈 것처럼 그렇게 설명했나요? 아니에요. 그쵸? 이거 달라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것끼리 묶어서 설명했어요. 같은 것끼리 묶었나요? 뭔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그치? 헷갈려. 네 번째, 설명하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 설명했대요. 대상의 특징을 나열로 한 것 같아. 설명했나요? 볼게요.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같은 것끼리 묶어서 설명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지금 타브라는 기준에 따라서 같은 것끼리 묶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더 여기서 어울리는 건 네 번째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했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것끼리 묶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탑이라는 한 개의 주제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따로 아니면 동물 안에서도 뭐 다리가 4개인 것과 2개인 것과 여러 개인 것과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세 번째 좀 더 해당한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각 탑에 대한 설명을 또 각각 했기 때문에 네 번째가 더 어울리는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설명하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 번 외쳐주세요. 열거는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좋은 방법이래요. 네.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침이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이 글에 알맞은 틀을 골라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붙임딱지가 뒤에 11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 많이 봤죠?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이야. 이거 어디서 봤어? 지난 시간에 봤죠? 이 그림. 자, 여기서는 어떤 그림이 더 어울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요거랑 잘 연결지어서 보셔야 돼요.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지금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두 가지 이상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았다 하면은 이 그림이 어울렸어요, 이 그림이 어울렸어요. 두 번째 그림이 더 어울리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설명한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 설명하는 거는 지금 요 그림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잘라서 붙여주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줄까요? 이거 그냥 이 정도는 여러분들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 뭐라고? 3개의 탑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3개의 탑. 여기다가는 탑 3종류 써주면 되겠죠? 구구절절하게 설명 다 쓸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 있는 피사의 사탑, 여기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여기에다가는 중국 상하이의 동방명주탑 써주면 끝. 이거에다 붙이면 끝. 그렇겠죠. 더 자세하게 쓰면 좋겠지만 뭐 그래도 돼요. 하지만 너무 내용이 길어지면 그건 요약 정리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고른 틀과 친구가 고른 틀을 견주어 봐요. 이미 근데 선생님이 골라버렸기 때문에 뭐 견줄 수도 없어요. 알맞은 틀을 떠올리면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쵸? 알맞은 틀을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은 내용 정리하는데 헷갈려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피사의 사탑 쓰고 여기다가는 동방문주탑 쓰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피사의 사탑이랑 에펠탑이랑 공통점이 동방명주탑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쵸? 이거는 조금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다. 이거 지금 104쪽이에요. 주제에 어울리는 설명 방법을 정하고 알맞은 틀을 찾아서 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주제가 쉬우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쓰고 싶은 내용에는 칸은 되게 넓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한 3가지만 써볼까요? 뭐가 있을까? 이거 여러분 영상 멈췄다가 재생시켰다가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음식 3개를 써. 설명 방법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아주 좋은 거를 그치 배웠죠. 이걸 사용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이거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 볼까요? 그러니까 열거가 뭐라고요? 설명하는 대상적 특징을 나열해 설명하는 방법을 열거라고 해요. 아까 우리 탑 3개의 탑 봤던 것처럼 설명 방법을 고른 까닭.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설명하는데 적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거 방법을 썼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설명하기에 적당하다, 적절하다 이 정도로 써주면 되겠네요. 알맞은 틀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붙임 11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식으로 해볼까요? 해줄게요. 이 정도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3개 있다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번데기, 닭똥집, 또 뭐 그냥 아무거나 써. 그냥 곱창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예시입니다.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좋아하긴 하지만 생각난 대로 그냥 썼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했으면은 이거를 또 그냥 써놓고 땡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표를 하고 친구들과 공유를 하고 어느 부분이 나랑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서로 공유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재밌는 활동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유를 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3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좀 기억하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두 번째는 대조, 세 번째는 열거.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비교는 여러분 뭐가 비교였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네,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게 비교였어요. 대조는 공통점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게 대조였습니다. 열거는 뭐였죠? 컨닝해도 괜찮아요? 잠깐 앞에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어떻게 해요? 나열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렇게 3가지 개념 꼭 기억하고 이번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